잠자는 도시, 모험이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지훈이고 양정은 나에게 늘 미스터리였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잊혀진 그림자가 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혜진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모두가 그곳을 버리고 추억과 폐허만 남기기 전 이 지역의 마지막 농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같은 오래된 카페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민호, 늘 새로운 재미를 추구하는 수영, 그룹의 회의적인 서준, 양정에서 가장 고립된 부분을 탐험해보자는 생각은 우스갯소리로 나왔다. 혜진이 제안했고 우리 모두가 모험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황량한 거리를 건너는 동안 보름달이 우리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현대식 건물은 곧 비포장 도로와 빽빽한 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람은 고대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 같았고 나무의 그림자는 은빛빛 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켜고 앞장섰고 혜진은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잊혀진 과거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첫 번째 오래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폐허가 된 집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다. 깨진 창문과 반쯤 열린 문이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은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고 말했고 지영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마지못해 우리 모두는 동의했습니다. 분위기는 기대와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희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우리의 발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잊혀진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빛바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서준은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했다. 여기 뭔 일 있었니? 깜색하면서 지켜보는 느낌이 커졌습니다. 침묵은 압제적이었고 가끔씩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깨졌습니다. 어느 방에서 우리는 벽에 그려진 이상한 기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혜진이 어렴풋이 지역 전설의 일부로 인식한 고대 한글이었다. 이 기호들은 할아버지께서 비슷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나서면 주변 풍경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무는 더 가까워 보였고 그림자는 더 깊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는 휴대폰을 이용해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도가 왜곡되어 있었고 방향도 서로 모순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서를 줄 수 있는 다른 농장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지구 자체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길은 점점 더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밤의 소리는 더 크고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나뭇잎이 파스락거리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농장과 마찬가지로 쇠퇴하고 있는 두 번째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감이 뚜렷했습니다. 벽에는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처럼 깊은 자국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서준이 제안했지만 돌아갈 길을 찾는다는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소음을 들었습니다. 왼쪽 어딘가에서 낮고 악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였지? 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그림자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곡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한 모험이 이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악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양정이라는 도시에 잊혀지기 쉬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나아갈수록 밤의 어둠은 깊어지는 것 같고 이전에 우리의 길을 비췄던 보름달은 이제 두꺼운 구름에 가려져 손전등과 휴대폰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늘 앞서 있던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길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중얼거렸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한때 길 위에 아치형을 이루던 나무들은 이제 더 가까워졌고 그 뒤틀린 가지들은 마치 팔처럼 우리에게 뻗어 있었습니다. 한때 흙으로 가득 차 있던 땅은 이제 우리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나뭇잎으로 덮여 있어 밤에 숨막히는 고요함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환경의 익숙함은 사라지고 불확실성의 미로가 나타난다. 그건 틀렸어. 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뭔가 달라졌어. 어떤 기준점을 찾아보았으나 모든 것이 악몽에 갇힌 듯 일그러져 보였다. 우리가 알던 길은 사라지고 아무데도 통하지 않는 구불구불한 길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이용해 탈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지도는 사용할 수 없고 선과 정만 흐려져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는 좌절하며 말했다. 수영은 내 손을 꼭 잡고 두려움에 눈을 크게 떴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우리 둘 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오른쪽 어딘가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낮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췄고 모든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더 가까이 반복되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으르렁거림을 느꼈다. 이게 뭐였지? 터준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주변의 그림자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곡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나무 중 하나를 보았고 그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그림자였다. 우리는 감시받고 있습니다. 나는 등골을 차고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감시당하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었고 음포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소음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끊임없는 으르렁거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쇠약해졌고 우리 각자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초의 신비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날씬하고 불분명한 인물이 나무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거 봤어? 내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사라진 인물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두려움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걷기는 끝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탈출구를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일은 다시 바뀌어 우리를 출발점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민호는 나무에 간판을 붙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잘 되지 않았다. 마치 숲 자체가 우리에게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산책로가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공허한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영은 울기 시작했고 그녀의 흐느낌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우린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반복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으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력감이 압도적이었고 우리 모두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들렸다. 이번에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속삭임이 들렸다. 혜진은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한다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두 번째 농장이 우리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기를 바라면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진정한 시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그림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양정의 미궁은 살아있었고 우리는 그 치명적인 게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냥당하는 느낌은 부인할 수 없었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위험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커졌다. 방황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한밤중에 양정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스터리와 실종, 우리는 각 단계를 측정하고 각 그림자를 주의 깊게 연구하면서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긴장감이 뚜렷했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농장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는데 덩굴과 신비로 뒤덮인 나무와 바위의 괴물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뭔가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입구문에 새겨진 일련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에 본 것과 똑같네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농장에 들어자마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공기는 점점 더 탁해지고 답답해졌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메인룸 중앙에는 먼지로 뒤덮인 낡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자 우리는 이상한 텍스트와 도표로 가득 찬 전화번호부가 있는 오래된 책을 발견합니다.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페이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간단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밤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해독하기 위해 서로 토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은 그날 밤 우리의 유일한 상수였던 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종이에 달이라고 썼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창밖으로 빠르게 그림자가 지나갔고 뒤를 돌아보니 서준은 사라져 있었고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리쳤지만 응답이 없었다. 두려움이 커지고 불신이 우리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말도 안 된다며 혜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라질 수 있었나요?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고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신경은 실패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수수께끼를 물었다.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답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이었고 그 다음은 민호였다. 농장은 우리 친구들을 하나씩 잡아먹는 것 같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혜진이만 있어서 부담감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생각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어가 페이지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내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는 혜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보았다. 마지막 단서는 가장 수수께끼였습니다. 침묵이 구세주의 이름을 외친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소리, 즉 속삭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바람처럼 잔잔해 보였습니다. 종이에 내 이름을 적고 책을 덮자 농장의 옛 지도와 탈출 경로가 드러났다. 우리는 지도를 따라가고 각 단계를 계산하고 그림자를 피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지만 희망의 불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출구, 즉 우리를 어두운 터널로 인도하는 오래된 다락문을 발견했습니다. 반대쪽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와 손이 닿을 듯한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막연하고 그림자 같은 인물이 터널 입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야 돼. 혜진이가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는 저주받은 도시가 우리를 치명적인 포옹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느끼며 달렸습니다. 모든 실수, 모든 실종은 우리 기억에 새겨져 있었고 우리는 양정에서 그날 밤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정은 끝없는 악몽 속에 과거와 현재가 얽혀있는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면서 우리는 친구들을 삼키는 그림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자는 도시는 우리를 결코 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필멸에 피난처 지치고 불안해하던 혜진과 나는 마침내 멀리 떨어진 버려진 집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한 끔찍한 사건 이후 피난처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집은 부서진 창문과 문짝이 경첩에 걸려있는 등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지붕이 있는 곳은 어디든 성역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서 대피하자. 혜진이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각 단계는 밤의 억압적인 침묵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거의 눈에 띌 정도로 어둠에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역겹고 키키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 내부를 탐색하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닥은 잔해로 덮여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은 흩어져 두꺼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우리는 덜 낡은 거실을 찾아서 임시 거처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문을 닫고 그 위에 가구를 쌓아서 우리 뒤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한 장벽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숨을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계획이 필요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도 전에 우리 주변의 벽에서 낮고 리드미컬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집 자체에 심장이 있는 것처럼 비트였습니다. 이게 들리나요? 물어봤는데 혜진이는 이미 잠에서 깨어나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마치 살로 만들어진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패닉이 우리를 사로잡았고 우리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갇혔어요. 혜진은 필사적으로 나무를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다. 리드미컬한 비트는 더욱 강렬해졌고 우리 귀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뛰는 심장과 섞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물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바닥을 긁고 커피 테이블이 살짝 올라가고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맞은 듯 흔들렸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지만 집의 왜곡된 현실은 우리를 그 사악한 포옹에 가두었다. 우리는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문과 창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봉쇄되었습니다. 이 방법. 혜진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아래층으로 달려갔지만 지하실은 좁고 어두운 복도의 미로였고 폐쇄 공포증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우리는 오래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갈 길이 있을 거예요 라고 혜진이 말했지만 문을 열자 낯설고 작은 방이 드러났다. 벽은 거울로 덮여 있었고 우리의 공포의 표현을 일그러지게 반영했습니다. 방 중앙에는 우리를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잊혀지지 않는 멜로디를 연주하는 골동품 오르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오르골이 갑자기 멈추고 거울이 깨지기 시작하며 검은 줄이 거미줄처럼 퍼졌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혜진이 말했지만 이제 갑자기 나타난 그림자 같은 인물에 의해 유일한 출구가 막혀있다. 그 형상에는 얼굴이 없었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 억압적인 존재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탈출 경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각 복도는 우리를 같은 출발점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벽이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고 집이 부딪히는 소리는 이제 우리 마음과 일치하는 것 같았고 미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막혔어요. 나는 절망감을 느끼며 속삭였다. 드디어 방으로 돌아왔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혜진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어렴풋이 알 수 있었던 상징인 고대의 비문이 있었습니다. 이 기호는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가 계속하기 전에 방이 휘어지기 시작했고 벽이 무너지고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매번 탈출 시도는 지난번보다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그 집은 살아있었고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을 키워준 감옥이었습니다. 곳곳에 심각한 도전이 닥쳐오면서 우리의 자원과 용기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결국 버려진 집은 양정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어둡게 비춰주는 죽음의 함정임이 밝혀진다. 우리가 추구했던 안정은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변했고 그 살아있는 벽 안의 매 순간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에 휘둘렸고 탈출구를 찾을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비밀 집안의 두려움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그림자, 모든 불길한 소리는 우리를 특정 지점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혜진이는 지쳤지만 우리 안에 무엇인가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탐색했고 방 중 하나에서 너덜너덜한 양탄자 밑에 숨겨진 골동품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한국의 고대 상징들로 덮여 있었는데 열어보니 문서와 사진, 먼지 쌓인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는 혜진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 일기장은 이전 주민 중 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기 시작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도시의 저주를 한국의 특정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는 어두운 비밀이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도시 양정은 일제강점기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었다. 일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침략자들에 의해 어떻게 잔인한 실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죽었는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의 트라우마와 괴로운 영혼에 시달렸습니다. 도시 전역에 고통과 죽음이 쌓이면서 사악한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혜진은 밤에 주민들이 자세히 적힌 일기를 읽으며 그림자가 보이고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잔인한 장난을 즐기는 장난꾸러기 도깨비, 이 세상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 등 한국의 민간 전설에 등장하는 생물들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악의 기운이 견딜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양정은 이 생물들의 존재에 깨어나 탄자에 대한 두려움을 먹고 산다. 이 계시를 동화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무서운 소리가 단지 우리의 상상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혜진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남은 용기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지하실 문이 살짝 열려 미지의 존재에 대한 불길한 초대를 알렸습니다. 우리는 손에 손전등을 들고 시끄러운 계단을 내려갔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분위기는 더욱 엄숙했다.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강렬했다. 지하에서 우리는 임시 성역으로 보이는 비밀의 방을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고블린과 유령의 이미지는 물론 보호의식으로 보이는 고대 상징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혜진은 기호를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방을 둘러보던 중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켰을 때 유령이라고 불리는 해골 같은 형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텅 빈 눈에는 우리의 두려움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생물이 천천히 전진하는 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는 고대의 애도이자 고통과 복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게 다 불의 때문이에요. 혜진은 이해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이 영혼들은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혜진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멈춰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와 혜진은 천천히 뒷걸음질치며 계단에 다다를 때까지 그 생물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더욱 강렬한 에너지로 고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벽이 진동하고 생명체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 압도적이었다. 우리는 일기에 설명된 의식을 기억하고 영혼을 달래고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옛말을 외우던 중 도깨비의 무거운 발걸음과 사악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 물질화했고 그들의 왜곡되고 웃는 모습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들의 잔인한 게임에 우리를 끌어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블린과 유령의 조합은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절대적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우리는 의식을 맞췄고 집에는 치명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블린과 유령도 사라지고 벽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이 나타나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혜진은 이번이 우리의 기회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문을 향해 달려갔다. 우리는 신선한 밤 공기를 마시며 집을 나섰다. 양챙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를 강타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잠자는 도시는 그 비밀을 드러냈고 우리는 그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그림자와 모든 속삭임은 우리가 직면한 공포와 그 저주받은 도시에 여전히 갇혀있는 영혼들을 상기시켜줄 것입니다. 최종 탈출 혜진과 내가 저주받은 집을 떠나자 창백한 새벽빛이 지평선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밤의 추위는 반가운 안도감을 주었지만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정의 어두운 비밀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새벽이 되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도시의 영원한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가야 해요. 혜진은 엄숙한 목소리와 깊은 두려움이 드러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시간은 우리의 적이었고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황량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동안 도시는 우리 주변에서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자는 길어지고 뒤틀리며 곳곳에서 으스스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양정은 살아있고 우리를 치명적인 포옹에 가두기로 결심한다. 각각의 거리는 우리가 출발했던 곳, 즉 두려움과 절망의 끝없는 미로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혜진은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며 가던 길을 멈췄다. 지훈아, 이것 좀 봐라며 눈앞에 나타난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것은 민호, 혹은 그에게 남은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무표정했으며 생기 없는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갑고 먼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도 할 수 없어. 두려움이 우리를 잠시 마비시켰지만 그것이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어서 와, 혜진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실종된 친구들의 무서운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 민호를 피하며 계속해서 달렸다. 경주 도중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혜진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생각나서 울었다. 혜진은 항상 우리 가족에게 저주가 있다고 하더라고 눈물을 흘렸다. 잊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요. 내 자신의 죄책감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그 도시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라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에 대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그들이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혜진의 눈에는 충격과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저 진짜인 줄은 몰랐어요. 나는 내 행동의 무게를 느끼며 대답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시의 사악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고 우리는 주변에 도깨비와 유령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한숨이 공중에 뒤섞였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질식시키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던 낡고 낡은 다리인 도시의 입구를 보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 혜진이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다. 다리에 가까워지자 실종된 친구들이 나타나 우리의 길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악한 힘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모습과 우리를 둘러싼 그림자를 마주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해요. 혜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막으려는 영혼들에 맞서 전진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이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노력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도시를 뒤로하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기운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안도의 한숨만이 아침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양정의 그림자가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달성했습니다. 속삭였지만 친구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혜진과 나는 우리가 겪었던 공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안전한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걸었습니다. 양정은 여전히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고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잠든 도시는 우리에게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사라진 이들의 마지막 운명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